고졸 출신으로 어렵게 얻은 판사직을 내려놓고 노동자, 학생을 변호한 괴짜, 501이 청문회 스타이자 3당 합당에 반대한 레전드, 파격적인 정치 행보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바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알던 모르던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그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볼 노장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바보는 바본데 그 영역이 좀 다릅니다. 바로 건설인데요. 이명박이라고요? 어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시죠. 노통 때 건설 수주액은 불병가를 기준으로 106조 원. 4대강 사업을 위시해 대규모 SOC 사업을 펼친 또는 그렇다고 믿어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86조보다 22.8%나 많았습니다. 특히 업체당 수주액은 노통 때는 507억 원인데 MB 때는 72억 원이었습니다. 7분의 1 수준인데 이는 MB 당시 페이퍼 컴퍼니가 늘어나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사 영업 이익률도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는 각각 5.9, 5.8%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는 1.8%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건설업계라 겉으로는 노통의 건설 정책을 비판하지만 실제 술 한잔하고 말해보면 노통 때가 가장 좋았다고 하는 엔지니어 분들이 많습니다. 노통 당시 건설 수주액이 증가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을 기치로 전국에 무수히 많이 건설된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리고 이번에 다루게 될 민자사업 때문입니다. 2005년 3월 과천기획예산처 대강당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개최한 BTL 사업 투자 설명회에는 건설, 금융업계 관계자 1,000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BTL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해만 6조 원의 사업이 BTL로 추진된다니 다들 미어지게 참여를 하게 된 건데요. 노무현 정부가 집권했던 2000년 초중반은 전세계 경기가 호황 기조를 뚜렷이 하던 때고 당장 한국은 IMF는 벗어났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으니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했던 때입니다. 게다가 탄핵 후 국민들의 촛불 집회로 다시 살아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노통은 건설 경기 활성화, 그 가운데 민자 사업을 택했던 겁니다. 경기가 좋고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때는 빚을 내서 경제를 돌리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빌드 트랜스퍼 리즈, BTL은 일단 민간이 돈을 대 건설한 뒤 국가한테 소유권을 넘기고 임대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리스료는 국채와 알파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알파는 1.5% 내외고 임대료를 받아먹는 기간은 20년입니다. 즉 수익성은 나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건설 사업을 BTL로 합니다. 통상 도로민자 사업은 BTO인데 이 방식은 리스료 대신 30년간 알아서 통행료 받아먹어라 하는 시스템입니다. 돈을 대는 은행 입장에서는 당시 경기가 좋다 보니 조단위에 넘쳐나는 돈을 굴릴 데가 없었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BTL 사업은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게다가 국가가 보증을 하니 돈 떼일 일도 없고 좋았습니다. 당연히 건설사들은 일감이 생기니 환호했고 주요 대상 사업자는 더욱더 브라보했습니다. 일단 교육부는 30년 이상 된 학교를 새 건물로 단장을 했고 국방부는 다 썩어가는 군막사와 군인 아파트를 단계별로 업그레이드합니다.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생각나겠지만 나무 건물대와 30여 명이 마루바닥에 이불 깔고 패치값 떼고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노통은 밀떡으로도 유명한데 국방개혁을 위해 김대중 정부 때 14조였던 국방 예산을 24조로 늘렸습니다. KDX 3왕급인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 시스템이 기동전단 확보, 당시 아시아 최대의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 행성간 결전병기인 윤영하함을 건조했습니다. 또 K1A1, K9은 더블로 늘리고 조기 경보기까지 도입했었습니다. 당시 전력이면 유럽 항복판에서 싸워도 한국군은 어디에도 밀리지 않을 전력이었습니다. 노통은 여기에 군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군막사를 싹 다 뜯어 새로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막사는 개인 침대에 콸콸 쏟아지는 온수로 겨울에 샤워도 했다니 병사들은 사기가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또 민간 아파트 수준의 BOQ로 직업군인의 복지도 높아졌습니다. 이편한 BOQ, 센트리 BOQ, 꿈에 그린 POQ인 셈이죠. BTL 주요 사업 가운데 하수 관거 사업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강이나 도랑에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관거가 있었기는 했지만 지역 단위 소규모로 건설되다 보니 다 깨져서 있으나 마나 했습니다. 오염물질이 토양에 스며들어 2차, 3차 오염을 불러왔었습니다. 노통 재임 기간 중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년
5에서 6조 원 BTL 방식으로 하수관거를 건설했습니다. 사실 하수관거는 MB의 4대강처럼 상징적이지도 않고 공사를 하면 차 막히고 냄새나고 집값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민원투성이 공사여서 좋아하는 사람 하나 없고 지지율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BTL은 문화부에서 예술회관, 도서관으로 꼽히었고 경전선, 전라선 같은 수조 원이 투입되는 대단히 철도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사실 도로와 다르게 철도는 수익이 나지 않아 BTO보다는 BTL이 맞다는 게 정설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말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은 보여주기 사업으로 특정 사업에 예산이 몰빵돼 수자원 외에 타 분야는 말라 죽었던 반면 노통대 건설은 전 분야 고르게 마치 단비가 내리듯 뿌려졌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 건설 발주액도 MB 때보다 노통 때가 더 많았고요. 노통의 건설은 BTL 사업 말고도 BTO 사업의 전성기이기도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물량은 많았지만 사업 조건은 가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민자고속도로는 요금이 도로공사보다 2배 정도 비싸 건설업자의 배만 불린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MRG, 즉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조항 때문에 건설업자들이 수요를 뻥튀기해서 국고를 쪽쪽 빨아먹게 만들었다는 지적이죠. 그렇다 보니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주제가 민자사업의 수요 뻥튀기였습니다. 이런 지적은 거의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94년 민투법이 만들어지고 IMF를 겪으면서 워낙 재정이 없다 보니 건설사에게 과도한 정책적 혜택을 준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통 전에는 대형 건설사 몇 개가 돌아가며 사이좋게 민자사업을 수주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A, B, C, D 2사가 있으면 이번 사업은 A사 50%, B사 30%, C사 10%, D사 10% 이렇게 컨소시엄을 짭니다. D사가 주관을 하게 되면 D사 40%, B사 20%, C사 20%, E사 10%, A사 10%식으로 컨소시엄을 짜는 겁니다. 이 경우 단독 응찰을 하거나 경쟁을 해도 바지 컨소시엄을 세우면 경쟁 없이 높은 요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수익도 보장해주는데 요금까지 높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통 때는 이런 폐단이 사실상 싹 다 없어집니다. 일단 노통이 운이 좋은 게 당시는 세계 경기가 좋았습니다. 갈 곳을 잃은 돈들이 넘쳐났습니다. 일단 노통은 민자사업 검토기관을 건설사들과 친한 국토부 산하 피코에서 기재부 KDI 산하 피맥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뒤 문제의 MRG를 없애버립니다.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수요 측정해오고 말아먹으면 사업자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겁니다. 그리고 중견급 건설사들도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초 제안자 가점 삭제 등의 각종 경쟁 유발책을 마련합니다. 기존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가 A, B, C, D, E였다면 노통 때는 A2G였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 대형 건설사는 이러다 자기들 망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물론 노통은 신경도 안 쓰고 경쟁 체제를 유지합니다. 효과는 바로 나왔는데 2000년대 중반 고시된 세계 민자고속도로가 지금은 모두 완공됐습니다. 안양, 성남, 송현, 불로 즉 인천, 김포, 지금은 제2서해안으로 불리는 평택, 시흥간을 까고 보니 도로공사 요금보다 낮은 요금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평택, 시흥간에서는 떨어진 컨소시엄이기는 했지만 도로공사 대비 0.66배까지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1,000원을 받는 거리를 우리는 660원만 내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도로공사보다 낮은 요금을 제시했던 사업자로 선정됩니다. 물론 나중에 도로공사와 요금 차이 괴리에 대한 문제점과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최종적으로는 도공 대비 1.1배로 맞춰집니다. 화도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에서는 우리나라 시공능력 1위사와 무명의 디벨로퍼가 맞붙었는데 대형사는 도공 대비 1.7배, 무명의 디벨로퍼는 1.0배를 제한하면서 디벨로퍼가 승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경전철 사업도 말아먹고 했지만 노통 이후의 민자사업은 제대로 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나름 2000년대 건설 황금기를 이끌어냅니다. 더불어 국민들에게는 이전 민자사업의 절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다음 정권에 들어서 4대강 사업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민자사업은 물론 건설 경기도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전편 건설왕 노태우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파 대통령은 좌파 정책을, 좌파 대통령은 우파 정책을 쓰는 게 우리나라 트렌드인 듯 합니다. 노통이 좌파인지 우파인지가 중요한가요? 적어도 그가 펼친 정책은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취약한 곳을 살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주국방까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 했던
우리들의 노짱. 야,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